안녕하세요. 지배달입니다. 5월 17일 새벽, 우크라이나가 결국 마리우폴을 포기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와의 전쟁을 시작한 지 약 3달여 만의 일인데요. 우크라이나 작전 참모부는 이날 새벽 성명을 통해 마리우폴에서의 작전 임무를 끝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리우폴은 러시아 입장에선 돈바스와 크림반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며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그러한 러시아의 진군을 막는 저항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우크라이나 영웅을 살리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원칙이라며 마리우폴을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우크라이나의 항복에 대해 다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러시아가 마리우폴에서 항전하는 우크라이나군과 민간인을 상대로 지옥의 무기라 불리는 백린탄을 사용했다는 것인데요. 즉, 러시아가 백린탄을 사용하여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종용했다는 뜻이죠.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 러시아가 백린탄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해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백린탄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민간인을 겨냥한 명백한 테러 전술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5월 15일 미카일로 페도로프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러시아군이 마리우폴에 있는 아조스탈 제철소에 백린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하나의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해당 영상에선 러시아군이 아조스탈 제철소에 백린탄으로 추정되는 무기를 쉴 새 없이 퍼붓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영상에서 보이는 것이 실제로 백린탄으로 밝혀지면 러시아는 국제조약을 어긴 것은 물론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을 받게 되는데요. 물론 러시아는 해당 무기는 백린탄이 아니며 해당 무기는 인명살상이 아닌 방화가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러시아가 백린탄을 사용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죠. 그렇다면 여기서 백린탄은 무엇일까요? 지식 배달 왔어요. 백린탄은 말 그대로 백린 성분을 이용한 폭발물을 총칭하는데요. 불에 쉽게 붙고 잘 꺼지지 않으며 시야를 차단하는 연기를 내뿜는 고유의 성질로 인해 목적에 따라 연막탄, 조명탄, 소위탄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위란 불에 태워 없애버림이란 뜻으로 소위탄은 타겟을 불태워버림으로써 피해를 주는 무기를 뜻합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 대해 매체에선 백린탄 대신 소위탄이란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백린탄이 지옥의 무기로 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백린의 독성입니다. 백린은 인성분 중에 유일하게 인체에 치명적인 맹독을 일으킵니다. 백린탄이 터진 뒤 분출된 백린은 공기와 만나면 독성이 있는 연기를 만드는데요. 실제로 백린탄을 쏘게 되면 공중에서 폭파하여 여러 갈래의 연기를 형성하며 지상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연기에 노출된 신체는 호흡기와 피부에 손상을 입게 되며 만약 농도가 짙은 연기를 흡입하면 신체 내부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만약 분출물을 섭취하게 될 시에는 장기에 손상이 생겨 사망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백린탄의 위험 요소는 또 있는데요. 바로 백린탄의 무한 발화, 즉 산소와 만나 계속 타오르는 성질입니다. 백린은 60도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도 타오르며 산소를 완전히 차단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무한히 타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백린에 노출된 피부는 살을 포함한 지방층, 이를 넘어 장기, 뼈까지 타들어간다고 하며 실제로 극소량만 노출되어도 약 2, 3도의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3도 화상은 쉽게 말해 피부가 까맣게 변해버린 화상으로 피부 이식 외에는 치료 방법이 없는 심한 화상입니다. 이렇듯 백린에 피격당한 사람은 결국 중독과 화상으로 서서히 잔인하게 죽어가게 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백린에 노출된 이후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 물을 끼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물을 끼얹는 정도로는 백린이 타들어가는 것을 막기 어려우며 오히려 백린의 높은 온도로 인해 물이 끓어올라 화상까지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백린탄에 노출되면 살점을 그냥 도려내야 한다는 괴담까지 돌 정도였죠. 물론 만약 백린탄에 노출되었다면 화상을 감수하고서라도 물이나 식염수 그리고 패드 등을 이용하여
최대한 산소를 차단하여 백린이 타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위험성으로 인해 백린탄은 1949년 제네바 의정서에 따라 민간인 거주 지역에서의 사용이 금지되었고 1977년 제네바 추가 협약에 따라 사실상 사용이 금지된 무기입니다. 하지만 이는 협약에 의해 규정된 것이기에 협약에 참여한 국가들 외엔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협약에 허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협약에 참여한 국가들조차 이를 어기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협약을 어길 시에 제재가 마땅치 않은 점도 백린탄의 사용을 강하게 막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하네요. 실제로 과거부터 백린탄은 1950년 한국전쟁, 1960년 베트남전쟁, 1999년 체첸전쟁 등 여러 전쟁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비교적 최근인 2006년 레바논 전쟁, 시리아 내전 등에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2009년에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있는 학교에 백린탄을 사용한 정황이 포착되어 국제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죠. 사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러시아와 앞서 설명드린 다른 나라를 제외하더라도 대한민국을 비롯한 미국, 영국 등 많은 국가들이 백린탄을 실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현재 마리우폴에서 사용 논란이 일고 있는 지옥의 무기 백린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어서 빨리 이러한 잔인한 무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국제적으로 모두가 지키는 강력한 법안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이보다 더욱 선행되어야 할 것은 이러한 조약이나 법 자체가 필요 없도록 전쟁을 멈추는 일일 것입니다. 점점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시고 구독해주고 계시는데요. 덕분에 정말 행복하게 영상 만들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하여 다음에 올라올 더 좋은 영상을 놓치지 말아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